안녕하세요. 큐네과 정지중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헬리코박터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헬리코박터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헬리코박터는 몇 가지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Helicobacter Project. 균은 들어보는 봤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왜 치료가 필요한지도 인지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헬리코박터가 뭔지, 그 치료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균은 발견된 지 굉장히 얼마 되지 않은 균이에요. 90년대 정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뒤늦게 발견된 세균이었는데, 이전까지는 위는 위산이라는 강산 때문에 세균이 다 죽는다고 생각해서 그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생존할 수 없다고 다들 의학에서는 그게 기본적인 정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90년대 이제 호주 마살 박사가 직접 곰인 몸에다가 그 헬리코박터 균을 먹고 생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됐죠. 그 이후로 이제 처음 헬리코박터가 밝혀졌고요. 의학이라는 거는 그 균이나 어떤 게 있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 발견되고 30년 정도밖에 안 흘러서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인체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사실 이제쯤 명확하게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년 이 정도 전에 검사했을 때는 아주 적극적인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런 근거들이나 논문들이 대규모 데이터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검진에서도 헬리코박터가 발견이 되면 치료를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헬리코박터는 위에서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세균이에요. 그래서 주로 왜 생기는지도 일단 많이 물어보시는데, 헬리코박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술잔 돌리기를 한다, 국을 서로 나눠 먹는다, 사실 이런 걸로 감염되는 경로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성인이 돼서 사회 문화 생활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로보다는 대부분 어릴 때 이제 구강기를 생각해 보면 뭐 다 입으로 다 집어넣잖아요. 침으로 막 빨아먹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가족끼리 서로 침이 공유되면서 걸리는 가족 내 감염이 가장 주 감염원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 주 양육자한테 걸리는 건데, 주 양육자가 부모님이니까 자식들한테 서로 감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족 내 감염이 가장 중요한 전염 키포인트고, 그래서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작년에 검사했을 때 없었는데, 없었던 게 아니고 균이 감염되다가 사람마다 위가 이 헬리코박터로 인해서 망가지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내시경을 보는 전문 의사들은 헬리코박터로 인해서 위가 망가지는 이 변질을 되는 특징을 확인해서 균이 감염돼 있겠구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센터에서는 그런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치료를 할 거를 이제 권고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헬리코박터의 특징, 헬리코박터로 인한 만성 위염의 특징을 지금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내시경을 보는 위 점막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상, 아주 색깔이 균질하면서 표면이 반짝반짝하면서 매끈한 모습, 이런 게 이제 정상적인 위 내시경, 위 정상 점막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헬리코박터 같은 것들은 이제 오랜 기간 위 점막을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증상이 별로 거의 안 생겨요. 그래서 내시경을 보면 그제서야 이제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건데, 초기 변화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차 변화, 2차 변화, 3차 변화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 2, 3차는 뭐 제가 임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초기에는 이렇게 표면이 자갈밭처럼 물퉁물퉁하게 보이시죠? 정상 점막이랑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상 점막에서 얼마나 변화가 생기는지.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변화이고, 뭐 결절성 위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으면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고 좀 변화가 시작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좀 더 위가 데미지를 입으면서 점막 손상이 되면 점막세포가 이제 손상이 많이 되니까 얇아져요. 죽으면서 얇아지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색깔이 굉장히 분홍빛으로 균질하잖아요. 근데 그 위를 보면 색깔이 허옇게 변했고 위 혈관이 드러날 정도로 얇아진 소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그려드리는 부위가 위축성 위염. 위축성 위염은 뭐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헬리코박터로 인한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기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부터 이제 위암 발생률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이제 헬리코박터 치료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남겨져 있으면 계속적으로 위가 손상되면서 결국은 이런 장상피 화생,
장상피 화생이 생깁니다. 장상피 화생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위 상피 세포가 장 모양의 상피 세포로 변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포가 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포 변질이 되면서 표면이 이렇게 곰보처럼 변하는 이런 장상피 화생이 발생하면 거의 위암이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잘 생기는 상태가 되겠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야, 이 정도 되면 증상이 굉장히 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거의 10%도 안 되고 나머지 90%는 뭐 이런 정도까지 진행할 때까지 증상이 없이 나는 소화가 너무 잘 되고 이거 진짜 내 사진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헬리코박터는 증상이 없이 이런 굉장히 심한 만성 위염이 일어나면서 향후 위암 발생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헬리코박터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일반인들도 다 그냥 느껴지실 거예요. 보면 어떠세요 이거? 우리 팀장님 어떠세요 이거 사진 보면? 너무 약간 담배 그을린 느낌? 그래? 굉장히 만신창이 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행히 오히려 증상이 생겨서 일찍 발견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점막이 다 벗겨지면서 피딱지가 얼룩져 있는 급성 위 점막병변이라고 하는데 출혈성 위염이죠. 엄청 아파요. 차라리 이런 경우는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거고요. 그래서 위궤양이 생기면 그나마 좋아요. 그래서 위궤양이 생기면 대부분은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위궤양이 생기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지만 위궤양이 안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위축성염이나 이런 거는 위궤양 생기지 않고 천천히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증상이 생기는 이 급성병변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급성 위 점막병변이라고 해서 위가 전체적으로 헐면서 까지면서 이제 피딱지가 져 있는 모습을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궤양이라는 거는 위염이 심해지면 점막이 점점 파여 들어가면서 웅덩이처럼 푹 파이면서 이제 허옇게 골마 있는 모습을 우리가 위궤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위궤양 원인 1위가 헬리코박터 균이에요. 뭐 다른 원인들도 있겠죠. 술도 위궤양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진통소염제가 굉장히 또 흔한 위궤양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급성 스트레스도 위궤양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위궤양 원인 중에는 가장 흔한 게 헬리코박터 감염으로 인한 위궤양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위궤양들은 이제 생기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골마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아까 그분과 비슷하게 이렇게 피딱지가 져 있으면서 여러 군데 궤양이 생길 수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 궤양 출혈이 돼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오셨던 분이고 아주 좁지만 깊숙이 점막이 자꾸 파여 들어가다 보면 점막이 뚫리면서 천공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파여 들어가다 보면 혈관까지 건드려지면서 출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궤양 합병증으로 출혈과 천공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위궤양과 십이장 궤양이 동시에 생겼던 케이스였고 문드러지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염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분도 위궤양이 생겼던 거고 이것도 이런 이제 급성 위궤양 병변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암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가 이제 헬리코박터로 인해서 손상되는 정도는 속도가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정말로 조기에 막 20대 암이 생겨서 이제 사망하시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있어도 많이 안 망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헬리코박터가 있다고 무조건 암이 생기고 무조건 위가 많이 망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당연히 오래 갖고 있을수록 위 상태가 나빠지면서 위암 발생률을 계속 높입니다. 중간중간 위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위궤양이라고 하는데요. 위궤양이 있으면 꼭 조직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헬리코박터 때문에 생기는 위궤양도 있지만 이렇게 암이 궤양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궤양이 굉장히 심하게 있는 경우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세포가 동반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젊은 분이었어요. 20대 분이었는데 가족 모두가 이제 헬리코박터 균이었고 다른 분들은 치료가 잘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암으로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궤양이 심하게 생긴 케이스도 있고 암세포는 모양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궤양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죠. 그냥 색깔만 변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경험이 별로 없는 의사가 보면 이걸 위암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운 병변이죠. 이렇게가 이제 위암이었던 거고 색깔만 뭔가 약간 오돌토돌하게 변화가 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용종처럼 생기는 암도 있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천천히 생겼던 암 근데 굉장히 컸어요. 한 10cm. 그래서 이건 수술 잘 하셨고 역시 이것도 헬리코박터 감염으로 인한 거였고 이것도 참 별게 없어 보여요. 그냥 단순 궤양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두 가지 병변에 이제 위암이 생겼던 분이고 역시 헬리코박터 균으로 인한 위암이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게 드문 경우인데 두 군데 동시에 생긴 따로따로 그래서 위 저쪽이랑 이쪽이랑
두 군데 암이 생겼어요. 이것도 별스럽지 않아 보이죠. 그냥 단순히 까져 보이는데 단순히 까져온 것 같지 않은 느낌. 또 사실 감이 되게 중요해요. 내시경할 때. 그래서 초기에 뭔가 좀 변질이 보이는데 내부 점막이 조금 울퉁불퉁해 보인다. 그리고 덩어리 같은 느낌이 약간 있잖아요, 이 정도.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세포가 있는지 꼭 봐야 됩니다. 이렇게 두 군데 따로따로 위암이 생겼던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고요. 역시 헬리코박터균이 있었고요. 이거는 피가 안 났으면 놓쳤을 케이스예요. 위암 세포가 생기면서 색조가 하얗게 약간 변하면서 자발출혈,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천천히 출혈되고 있는 모습. 이 자발출혈이 있어도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서 암세포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분은 다행히 피가 나와주고 있어가지고 놓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헬리코박터균이었고,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우리 흔히 생기는 위암 말고 말트림프종이라는 림프종 암인데 위 점막 세포에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거의 이건 헬리코박터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 전체적으로 굉장히 뭐 새빨갛게 충혈되기도 하고 아주 얇은 궤양이 쫙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헬리코박터로 인한 소견이고요. 이것도 그냥 단순 궤양같이 보이지만 역시 암이었어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은 정말 지 멋대로 생깁니다, 모양이. 제일 어이없었던 케이스. 단순히 뭔가 이렇게 푹 패여있는 모습. 모양은 나빠 보이지 않지 뭔가. 근데 이것도 역시 암이었어요. 원인도 헬리코박터균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천차만별로 위 점막세포에 암세포가 생기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케이스 중에 한 건도 빼지 않고 다 헬리코박터 감염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100% 이것 때문에 암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헬리코박터 없이 암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1%도 없어요.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가 감염되지 않은 분들 중에 암이 생기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는 거죠. 대부분은 감염자 중에서 암이 생길 수 있고요. 균이 있다고 암이 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균 없이 생기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헬리코박터 감염은 이렇게 만성 위염과 위궤양, 그리고 말트 림프종, 위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을 일으키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부부끼리 이것 때문에 이제 키스도 못하고 뽀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